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서 맞붙은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기조연설에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구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국제 이슈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IAEA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 차관은 지난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이 지난 10일 발언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격했습니다. 다케토모 나오카즈 일본 과학상이 나서 한국의 주장은 사실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이 있어 재해지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나오카즈 과학상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모순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물질이 거의 걸러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삼중수소는 과학적으로 바람과 기형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이죠. 트리튬이라고도 불리는 이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년이며 인체에는 DNA 유전자 변이, 다운 증후군 1.8배 증가, 태아의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걸러지지도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 희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란 외신들이 이 삼중수소 발언에 주목하자 일본은 다시 방어태세를 굳혔습니다.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말은 개인의 의견일 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라고 방어를 하기엔 발언 당사자는 일본 고위 관료이자 환경문제수장인 환경상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의견이라는 지적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간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놓고 벌어진 설전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 나오카즈 과학상이 한국을 위해 한 건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말이 이 자리에서 나온 이상 최대한 희석해도 삼중수소가 남아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말은 다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과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선정된 이부진 씨가 바로 호텔신라의 사장님이죠. 카리스마 넘치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호텔신라를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텔신라는 호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 호텔신라의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의 10%만 호텔이고 나머지 90%가 면세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TR은 트래블 리테일의 약자로 면세점을 말하죠. 신라 면세점은 인천, 제주,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서울과 제주 시내에도 2,000평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 동경, 마카오, 푸켓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유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에 이어서 세계 4번째 부자로 정말 까다로운 인물이죠. 2011년 전 세계 최초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르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세계 최초로 입점시키게 됩니다. 루이비통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모든 면세점들이 서로 모셔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난해 호텔신라의 매출액은 4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면세점을 통한 수익은 4조 2천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호텔신라에게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상위 면세점 5개를 보시면 신라 면세점의 매출액은 5.48 빌리언 유로, 하나로 7조 원이 넘습니다. 분명 방금 전에 호텔신라의 면세점 수익이 4조 2천억 원이라 하였는데 이상하죠. 이 7조 원은 호텔신라 매출액에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 50%씩 투자해서 설립한 합작법인 HDC 신라 면세점의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시킨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귀여운 일본 면세점들의 사이즈를 한번 봐볼까요? 일본 면세점 점유율은 2.5%로 한국의 9분의 1 정도인 2조 3천억 원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전체 면세시장 규모가 이 신라 면세점,
신라 면세점 매출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이죠. 무디 데이빗 리포트를 보시면요. 일본의 탑2 면세점들은 여기 2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AL 리테일링과 자트코 모두 6,800억 원씩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 중인데요. 한국 신라 면세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중에 자트코는 최근 한국에서 쫓겨나게 생긴 일본의 전범 기업이죠. 닛산 자동차가 보유한 회사입니다. 닛산 자동차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수산업을 담당하였죠. 일본의 자트코와 NAL 리테일링은 일본 내수 시장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항들과 시내에만 면세점을 차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41%를 의존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에게 34%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만 믿고 오만방자한 경영이 일본의 트렌드인 것 같네요. 반면에 한국의 호텔신라는 글로벌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뚫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지금 보시는 이 멋진 외관의 면세점을 오픈하였을 때 전 세계가 극찬하였죠. 싱가포르 창의공항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마다 세계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세계에서 면세점 매출이 가장 높은 탑2입니다. 이곳에서 신라 면세점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자 무디 리포트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호텔 신라가 세계 면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2017년 5위를 기록하였던 신라 면세점은 지난